30대 후반의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 동수 씨는 아침마다 바빠도 꼭 머리를 감고 출근하고 수업 시간에는 뇌리 쬐는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꼭 모자를 쓰며 식습관도 조절하면서 두피가 좋아지길 희망하지만 점점 심해져가는 지루성 두피염으로 몇 년째 고생입니다. 오후만 되면 괴로운 두피 냄새 때문에 모자를 벗기가 겁이 나고 사춘기 소년도 아닌데 헤어라인을 따라 끊임없이 생기는 붉은 여드름에 갑자기 밀려드는 가려움증으로 참다 못해 폭발적으로 긁다 누군가가 쳐다볼 때면 정말 민망하죠. 월급을 쪼개어 일반 샴푸보다 2배 비싼 약용 샴푸로 관리도 하고 피부과에 가서 약도 먹어보지만 그때뿐 왜 낫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지금껏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지루성 두피염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흔히 하는 2가지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두피에 생성된 과도한 피지 그리고 비듬균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듬 샴푸를 사용하거나 피부과에서 약을 복용하기도 하죠. 혹은 한의원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발하거나 낫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생활 습관 때문인데요. 그것은 베개입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변기의 세균보다 우리가 매일 오랜 시간 함께하는 베개의 세균 수가 96배나 높다고 하죠. You win! 너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이유가 자면서 베개에 침이나 땀도 흘리게 되고 귀찮다는 이유로 클렌징이나 세수도 안 하고 바로 잠들었다면 각종 바깥 먼지와 화장품이 섞인 채 베개에다 부비부비도 했을 거고 또 머리를 긁다 보면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들이 베개의 머리카락들과 함께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보다 더욱 심각한 지성두피, 특히나 지루성 두피라면 어떨까요? 말만 들어도 벌써 베개에 가득 묻어나오는 특유의 두피 기름 냄새와 더 많은 비듬, 베개 역시 더 축축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루성 두피염에 좋다는 샴푸로 실컷 관리하고 약을 먹었어도 세균이 가득한 베개를 밤새 사용하게 되면 다시금 두피엔 여러 세균들이 증식하게 되는 거죠. 무좀이 있는 사람이 전날에 사용한 양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때문에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신 분들은 꼭 베개 커버를 자주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매일 교체가 힘들다면 깨끗한 수건을 매일같이 베개 위에 놓고 주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서론에서 언급한 동수씨도 이와 같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한 모자를 매일 세탁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세균이 가득한 모자를 매일 쓰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있으신 분들은 세균이 전파된 베개나 모자를 항상 청결하게 사용하셔야 하고 다른 가족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루성 두피염이 낫지 않은 흔히 하는 2번째 실수는 샴푸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은 말라세지아라는 비듬균의 과도한 증식이 원인이기에 시중에는 비듬균을 억제하기 위한 비듬 전용 샴푸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즉, 비듬 전용 샴푸는 항균 기능이 있는 샴푸를 말하는데 실제로 항균력이 유의미하게 있는 샴푸들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용 샴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용 샴푸들은 항균력이 우수하나 안타깝게도 세정력이 너무 강해서 두피를 오히려 자극하여 두피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단점도 있죠. 반면에 마트나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비듬 샴푸들은 피리치온이나 살리시산 등이 주로 함유된 샴푸들인데 이런 샴푸들은 일반 샴푸와 항균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샴푸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사용하는 비듬 샴푸가 어느 정도나 항균력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이 사용하는 지루성 두피에 좋다는 그런 샴푸들은 어쩌면 항균 기능이 별로 없거나 혹은 두피를 자극하는 샴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멘톨과도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샴푸 후 느낌만 청량감을 주고 실제로는 두피를 악화시키는 샴푸들도 있죠. 때문에 비듬균도 억제하고 과도한 피지를 조절할 수 있는 비듬 전용 샴푸를 잘 골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듬 지루성 두피염 샴푸를 선택할 시엔
전 성분에서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항균 성분입니다. 이 주요 항균 성분이 피리치온이나 살리실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항균력이 조금 부족한 샴푸라는 겁니다. 이런 성분이 보조로 함유되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항균력이 좋은 성분은 시클로피록스오라민, 피록토노라민, 케토코나조 이 주요 성분으로 표기된 샴푸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이 성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성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계면 활성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점은요, 너무 과한 세정력이나 또는 너무 약한 세정력의 샴푸는 제외하라는 겁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약용 비듬 샴푸는 SLS 계열의 강한 세정력의 샴푸입니다. 이런 샴푸는 잠시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면 두피가 많이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비듬 샴푸 중에 천연만을 강조하는 비듬 샴푸들이 있습니다. 이런 샴푸들은 SLS 계열의 샴푸에 비해서 또 세정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직접 사용하면서 첫 샴푸 시에 거품이 어느 정도나 나는지를 직접 사용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SLS나 SLES 계열의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충분한 거품이 나온다면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듬 전용 샴푸, 지루성 두피염 전용 샴푸를 선택할 시에는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루성 두피염이 낫지 않는 흔히 하는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